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약 규제 강화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돼 세금이 커지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레미안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민지연 씨는 7년 동안 수도권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높은 경쟁률 때문에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분양 상담사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어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가점은 부양 가족을 늘리거나 통장 보유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 한 인위적으로 올릴 수 없어 청약에 다시 도전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규제 강화와 함께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돼 세금이 매겨지면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가수요가 청약시장에서 상당 부분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1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청약을 접수한 분양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로 2020년 같은 기간 27대 1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020년 36대 1에서 2021년 33대 1로, 지방의 경우 2020년 19대 1에서 2021년 12대 1로 모두 하향 조정됐습니다. 반면에 당첨 가점 평균 커트라인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최근 3년 2019년에서 2021년 각 연도 1월에서 5월까지 청약 접수를 받은 민간 분양 아파트 일반 공급 물량의 당첨 가점은 2019년 24점, 2020년 31점, 2021년 32점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 목동을 마련해야 하는 기성 아파트보다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점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적극 가세한 영향입니다. 지역별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민간 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은 서울이 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세종 59점, 대전 50점, 인천 47점, 제주 39점, 울산 39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아파트 6곳의 당첨 가점은 67.17점입니다. 상반기 최고 인기 청약단지였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평균이 74.83점인 유형도 있었습니다. 96가구를 공급한 84제곱미터 A형은 1순위에만 7,461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155.4대 1, 당첨 가점은 최저 74점, 최고 82점이었습니다. 현행 청약제도에서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위에도 자양 하늘채 베르 평균 67점, 관악 중앙 하이츠 폴에 평균 62점 등 올 상반기 분양단지들은 당첨자의 평균 청약가점 60점을 웃돌았습니다. 화면은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지역별 아파트 당첨 가점 커트라인 평균입니다. 당첨 가점 커트라인의 전국 평균은 32점인데 서울의 경우 거의 2배에 가까운 60점입니다. 서울과 세종, 대전 등은 연초 공급 물량이 적었던 데다 기성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청약 시장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최근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강원과 전남 지역은 청약 미달 사업지가 속출하며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입지나 분양가, 브랜드 등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 등 기성 아파트 값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의 경우 가점이 60점 후반은 돼야 당첨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기 지역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단지와 중소주택형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습니다. 본인 가점이 50점대 이하라면 비인기 유형의 청약을 노리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의 문턱을 넘었어도 분양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빌미로 실거주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엄두 자체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와 동시에 5년 직접 거주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분양가격 마련이 힘든 당첨자들은 분양과 동시에 집에 전세를 놓아 분양자금을 마련하곤 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중도금 집단 대출을 제한한 것도 청약시장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분양 아파트가 10억 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할 때 대출 등 금융권의 조력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KB 월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서울 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2,374만 원입니다. 청약 가점은 주택을 청약하는 사람들 중에 3가지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 높은 점수를 가진 청약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대 84점이 부여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배정은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자로 봅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부여되는 부양가족 수는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35점까지 청약 가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며 직계 존속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됩니다. 청약 가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5점에 가족 1명당 5점씩 6명을 부양하면 만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1자녀,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면 만점인데 부부 양쪽 부모님 모두를 모시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자녀가 3명이 되면 한쪽 부모님만 모시면 만점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에 2점씩 가산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2년만 인정됩니다.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이 됩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가입 직후 2점이 부여되고 이후 1년에 1점씩 가산됩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주택 청약 점수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이용하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점 항목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계 존속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 존속은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이가 셋인 부모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부양가족 수는 총 가족 7명 중 본인을 제외한 6명으로 35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최소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에 따른 청약 가점은 1점에서 최대 17점까지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2년만 인정을 해줍니다. 가점 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 또는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자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 대상이 됩니다.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 당첨자 중 총 109만여 명 중 10.2%인 11만 2,500여 명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부적격 사유로 가장 많은 사례는 청약 가점 계산의 오류였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과거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청약해 당첨됐다면 취소됩니다. 이전에 청약 당첨됐지만 저층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은 10년입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도 해당 지역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0번 이상 청약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19세 이상인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십만 명이 몰리기도 했지만 규제 지역에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이 되면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접수일이 다른 두 개 아파트에 모두 청약했어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두 곳 모두 당첨 시 이중 당첨에 해당돼 취소가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곳에 모두 당첨이 됐다면 발표일이 이른 곳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되고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자동 취소됩니다. 세대지 위에 세대원도 신청해 중복 당첨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 청약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첨률을 높이려고 세대원이 중복으로 청약해 만약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모두 취소가 됩니다. 만약 세대주보다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분양 단지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미리 세대주를 변경한 뒤에 신청하면 청약 가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공급 휘수 제한을 모르고 청약해 당첨돼도 취소 대상입니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뒤 또 특공으로 신청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됐다가 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 등으로 다시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부부 합산으로 소득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소득 기준을 잘못 계산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 공급 전체 물량의 70%와 일반 공급 30%로 나눠지는데 이때 부부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식기간이어도 정상 근무 기준 급여로 환산하게 됩니다. 소득 산정 시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에 기회가 막히게 됩니다.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1년, 이외 지역에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